정치적인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2년간 아주 줄기차게 싸워왔고 덕양 주민들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큰 방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양시 주민구의 상생을 고민하며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펼치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 있다. 필요한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초선 의원의 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MBC에서 또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정치 초선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자처하며 공약 이행률 78%를 지키는 그의 신념을 따라가 본다. 한국의 대표 언론사 아나운서로 10년 가까이 정치를 지켜본 한준호 의원.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게 됐다. 그의 지역구는 효자동과 삼성동, 백석동을 포함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 고양시의 대표 원도심으로 사람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발휘되줄 교통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한준호 의원. 이런 시간부터 행신역을 찾은 이유가 있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행신역에서 강릉을 가는 첫 기차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열차를 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 행신동의 수도권 철도 차량 기지에서 출발하면서도 행신역이 아닌 서울역을 기점으로 운행됐던 강릉선. 예전엔 저기 섰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까지 당겨온 거예요. 쭉 네. 당겨온 거예요. 너무 좋지요. 강릉까지 가리라는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드디어 오는구나. 지역 주민과 함께 강릉선의 행신역 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한준호 의원. 보험시민 서명운동은 물론 지난 2월에는 고양시장과 함께 코레일 사장에게 4만 8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감개무량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저희가 이제 한참 동안 애를 썼어도 한준호 의원님이 이걸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시기를 앞당겨 주셨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주민들이 다 알아요. 주민들이 엄청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고등학교로 강릉에서 나왔어요. 강릉여고 출신인데 이 강릉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좋고, 이게 저희 이제 딱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신역은 지역민의 교통복지를 꿈꾸는 한준호 의원의 첫 꿈이었다. 제가 행신동에 처음 이제 정착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을 때 행신역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KTX의 기지창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경의중앙선과 KTX를 이용하는 어찌 보면 덕양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낙후돼 있다. 두 번째는 KTX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 정작 행신동 기지창에 들어오면서도 그 열차를 그냥 공차로 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전국 팔도 어디든 향할 수 있는 행신역. 이번에는 고양시청을 찾았다. 서울 경전철 서부선 일명 고양선에 대한 회의. 특히 행신 중앙로 역사를 놓고 몇 년째 계속 논의하는 중이다. 2만 이상이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을 해요. 그곳이 행신 중앙로입니다. 첫 설계를 보니까 전혀 엉뚱한 곳을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2년간 아주 줄기차게 싸워왔고 고양시가 최근에는 노선 변경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교통 분산을 통해서 행신 중앙로역 자체가 저희 덕양 주민들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큰 방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LH 측에서도 요청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라고 왔는데, 기존에 있는 라인을 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주민들이 사는 쪽으로 가장 가깝게 가져가라. 한준호 의원은 관계부처와 국회를 오가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준호입니다. 서울과 이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고양선 행신중앙로역이라든지 이제 입주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제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셔요. 현장은 뭐 거의 답사하시다시피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 저희도 뭐 시장님을 정점으로 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통 허브를 확보하기 위한 한준호 의원의 광폭 행보. 그가 교통복지에 눈을 돌린 이유는 주민들의 일상 속 가장 밀접한 생활복지가 바로 교통이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이 구상하는 교통복지는 대중교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인근 학교가 아직 지어지지 않아 이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임시로 마련한 교통대책이다. 하지만 운영 비용과 함께 행정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진통을 겪게 된 상황. 한 300여 명 아이들이 1.5km 정도 떨어진 이 금계 초등학교로 와야 되는데 신호등만 7개 정도로 건너야 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최근에 이 셔틀버스 계약 파기 문제로 좀 문제가 좀 커져서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라 저희가 이제 파주시하고 고양시하고 협업을 해서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보 30분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 아이들. 좋아요. 편해요. 통학버스가 파주시에 소속돼 있어 파주시와 교양교육지원청까지 협력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한준호 의원이 풀어낸 것이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해서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세세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자주 소통하면서요. 법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데서 거의 포기 단계에 있던 와중에 한준호 국회의원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재준 시장님하고 면담 자리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파주시와도 좀 조율을 좀 해주시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운행을 위한 MOU 체결을 이끌기도 했다. 여기에 셔틀버스를 하나 대절을 해서 학교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마도 시간의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 중지와 관련돼서 통보가 왔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한 분 한 분께 다 문자를 드렸어요. 보좌진들과 같이 관련돼 있는 분들을 다 만나기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드렸고 해답도 내놨고 결국엔 그 장기적 대책까지 해서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교통복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 어린이 안전처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차량의 범주와 안전 강화를 담당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통학버스 안전장치는 국토교통부, 카시트와 안전벨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에 어린이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도 한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제품에 대한 안전과 또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해서 관장을 하는 총리실 산하에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후 역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살피며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해온 한준호 의원.
국민이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위해 그는 오늘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공정한 여론을 대변할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준호 의원.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언중법 당시에도 많은 논의들과 논란이 있었는데 충분한 토론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털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많은 학계나 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으로 보낸 10년 동안 정치가 언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 봐왔다. 궁극적으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도 주체는 국민이고 이걸 소비해야 되는 주체도 역시 국민인데 제공을 하는 언론사도 책임이 있지만 중재를 하는 포털사는 그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늘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자처한 그가 바쁘게 향한 곳은 한 시상식장. 대상입니다. 한준호 의원 대상입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어느 상은 여야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한국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오늘 본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본상을 위해서 2021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의 발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바른 정치 언어상. 국회의원은 바른 정치 언어상 대상 한준호. 국회의원의 발언은 후대에 물려줄 기록 유산의 하나. 많은 국회의원 중 한준호 의원이 선정된 이유는 뭘까? 품위성, 사실성, 공공성 중에서 공공성 부분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공공성이 높다라는 것은 본인의 정당이나 그 지역구를 초월해서 좀 더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발언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본회의, 상임위 회의 등 국회의원의 공식 회의 발언을 전수조사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이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몸에 나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좀 남기기도 하지만 그걸 견뎌내고 살 수는 있는데 언어나 또는 뭐 기사를 통한 어떤 글을 통한 어떤 공격 같은 것들은 그 흔적과 기록이 오래 남기 때문에 상처가 깊습니다. 그리고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상대에 대한 뭐랄까요, 비토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걸 좀 크게 통틀어서 저는 정치 언어의 품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치 언어의 품격도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날 저녁 빛 축제로 봄밤을 밝히는 행주산성에 발걸음한 한준호 의원. 넥타이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주민들을 맞았다. 오늘은 이곳의 주민분들하고 같이 좀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등도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고양이실 샀어요. 이기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거 아무것도 없을 때만 다녀와가지고 가끔씩은 없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행주산성 달빛 야행 프로그램. 오늘 빛축제 한다고 했어. 오늘 첫날이잖아요. 멋있어요. 잘 해놨다고. 원래 행주산성이 멋있어요.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지역구의 특색을 살려 광역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주산성 역시 그 일환이다. 지금 몇 살이에요? 초2요. 초2? 저봐 요즘 애들 크다니까요. 저희 때에 비하면은. 저희 막내가 제가 이제 큰 아이가 21살이고 막내가 12살인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청년같이 생기셔가지고. 네, 저희 선거할 때는 제가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키가 지금 이제 175예요. 일로 와. 12살인데요? 12살인데. 크네. 진짜
주민들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정책 방향을 되돌아보는 한준호 의원. 사실 행주산성 달빛 야행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축제였다. 이후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다시 한시적으로 주말에 재오픈한 상황.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시민들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다시 고민하는 한준호 의원이다. 이런 여유가 참 없었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역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제로나마 조금 여유를 좀 찾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네요.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가 그리는 사람 중심 도시의 풍경이다. 오늘 의원님하고 저희 일반 시민들하고 그 행주 산성에서 뭐 밑에서부터 이제 저걸로 왔는데요.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산 동구의 보건소 신설공사 현장을 찾았다. 공관동 부분은 여유가 있네요. 보건소 부분으로 지상층에는 이제 각종 진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그리고 지상 2층은 건강을 관리해주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 지상 3층은 보건행정 부분으로 사무실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언제쯤인가요? 내년 6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에요?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생각보다. 지금 뭐 공정상으로는요.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보건소 확충이 시급해졌다. 지금 좀 문제가 네. 이제 요즘 뭐 물가 상승률이 워낙 이제 올라가가지고 네. 중간에 주가 올라가는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된 경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산 풀 때 또 같이 풀어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있겠습니다. 주민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보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일상.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을 직접 현장에서 챙기고 있다. 이런 현장들을 하나하나 정치인들이 다니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과정 중에서 혹시나 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상태로 진행이 돼서 결국 그게 다시 또 민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현장들을 다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그 현장들에서 혹시 생기는 문제, 이런 예산들이 증액될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국회에서 또 준비 작업을 해야죠. 네, 그래서 많이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현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하며 민생에 안 보이는 곳까지 책임지고 실천하는 한준호 의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 해결하자는 철칙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와 국회를 바쁘게 넘나든다. 그런 그에게 묻고 싶은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텐데 저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양시 행신동 사는 이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행신동 사는 주민으로서 고양시설 체육 확충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눈에는 많이 안 보이시는데 저희가 작은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삼송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었어요. 지난해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18단지 앞에 여러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삼송역 쪽에 주차장 부지를 또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 두 곳을 이용해서 여러분께서 즐길 수 있는 SOC 사업들을 벌일 예정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굉장히 인구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교육시설이 미비합니다. 아직 대학도 맞아요. 그렇게 변변한 대학도 없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과밀 억제 지구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 대학을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고양시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시립대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적합한 학과들도 만들 수 있고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양시는 어린이나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위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양시에 온 이유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차량과 접촉하지, 즉 공원길을 따라서든 안전한 길을 따라서든 등하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길은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햇살이 가득한 국회의사당. 이곳에서 한준호 의원을 기다리는 한 사람. 국회의원 한준호가 아닌 인생 선배 한준호를 만나러 왔다. 안녕. 오, 선배님. 안녕.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출신 손정을입니다. 한준호 의원님의 친한 동료이자 후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언론인 한준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그녀다. MBC 떠날 거라는 생각했어요? 전혀 못했지. 전혀 못했어요? 네, MBC를 그만둘 때도 어찌 보면 약간 즉흥적이기도 한데 좀 쌓였던 게 한 번에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만둔 거라 이제 시기가 다 됐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전화기를 끄고 잠적을 하고 사표를 내고 그랬지. 언론인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던 한준호 의원. 정치와 맞서왔던 그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지 언 2년째다. 저는 정말 0.1%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가시는 거구나. 자기 자리를 찾아가셨다. 저는 정말 처음부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떨어져서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괜히 제가 뭐 어떤 조언을 했거나 뭐 옆에서 응원했던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한준호 의원에게 여의도는 끝이자 시작.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정치인 한준호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1단계에서 10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1단계 지나온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단계들을 꿋꿋하게 계속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정치인 한준호로서의 길을 조금 더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삶의 굴곡을 국민과 함께한 그에겐 마지막 꿈이 있다. 이거는 아나운서 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건데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한데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정치를 참여하면서 총선에 첫 출마하면서 마지막 글에 썼던 게 4년 뒤 재선을 하든 아니든 이 회관을 다시 걸어 나올 때가 되면은 제 특히 가족들과 제 지인들과 제 보좌진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싶다.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힘을 발하는 작은 불빛처럼 옳은 길을 향한 시간이 험난할지라도 국민의 일상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언제고 다시 일어서는 국회의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정치, 그 꿈을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 변화를 이끄는 한준호 의원. 그의 열정이 언제나 빛을 발하기를 응원한다.